보시면 네 마리 이제 쇠 사자상을 제가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네 마리의 쇠 사자상은 그 당시 프랑스 군들의 대포를 뺏어가지고 대포를 녹여갖고 만든 쇠 사자상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팔 광장은 아직까지도 이 영국 프랑스인들에게는 그리 좋은 기억의 광장이 아니죠. 이 광장 안에 비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둘기 광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켄 리빙스톤이 런던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구경하시다가 저희 장소로 오시면 되는데 너무 멀리 가셔서 길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수집 관리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소매치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집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길 건너실 일이 있다 하면은 항상 또 찾으심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일은 참 잘하시고 성격도 참 좋으세요. 네, 좀 겁이 많으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일정을 지나다가 이제 그 기사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기사분들도 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묵묵히 일을 잘하시는, 정말 유도리 있게, 그리고 또 말도 참 잘 듣고 그런 기사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일은 잘하는데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베테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세 번째로는 일은 잘 못해요. 길도 잘 모르고 그래도 시키는 대로 잘하는 기사가 있는 반면에, 네 번째로는 일도 못하면서 말도 참 안 듣는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기사분은요, 제 일을 오래 하셔서 일은 참 잘하십니다. 성격도 참 좋으시고. 요 지역이 이제 그 상점 가다 보니까요, 평일날에는요, 요 지역에 관광객들하고 혹은 요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하고 함께 거리를 다녀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은 천천히 걸어요. 구경하느라고. 근데 직장인들은 빨리 걸어요. 바쁘니까. 근데 이 직장인 앞에 관광객들이 천천히 걸어가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요 길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급한 사람이 다니는 길과 한가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나눠서 다니자고 막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요 시대에서 이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곳곳에 캐시머신이 있잖아요. 돈을 현찰을 빼는 그 현금 지출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카드를 넣고서요, 자기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요.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를 때 뒤에서 딱 그 4자리 누른 숫자를 봐둡니다. 봐두고서 이 카드가 나올 때요, 돈 10파운드를 바닥에 딱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 여기 밑에 돈 떨어졌다고. 그럼 이 사람이 바닥에 보고 자기 돈인 줄 알고 딱 주스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그 싹 빼갑니다. 그곳을 빼가지고 가서 또 다른 가까이 있는 현금 인척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요, 그 지갑을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얼른 그 안에 그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갖고 그게 처리가 되는 시간이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빼가는 거예요. 예. 이혼. 근데 그냥 이혼 안 해줘요. 영국 여성들은 이혼 안 하고 그냥 패요. 패면서 데리고 살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 매맞는 남편이 너무 많대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또 그런데요. 남자가 맞은 걸 어떡하냐고. 여자가 맞았으면은 무조건 형사처벌이에요. 남자가 맞은 거는 어떻게도 안 해줍니다, 영국은.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매 맞는 남편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매 맞는 남편들의 모임의 회원수가 갈수록 늘어간다고요. 그럼 모여서 뭐 하나 하면은 나는 뭘로 맞았는데 넌 뭘로 맞았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죠. 예. 심한 경우는 차로 와서 치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 산도 없고 높은 건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넓은 하늘에 항상 먹구름이 껴있어서 하늘이 무겁게 느껴지죠. 이 무거운 영국의 하늘이 요즘 영국 남성들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남성들이 요즘 런던이 처음 형성이 되게 된 곳이 바로 이 시티 지역부터예요. 로마 점령 시대 때 로마군들이 이 지역에다가 이 런던 월이라고 하는 둥그런 성을 쌓고 그 안에다 요새를 지어서 그 요새를 론디디움이라고 합니다. 이 론디디움의 이름이 이제는 런던으로 바뀌었고 시의 인구는 700만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서 1666년 9월 2일 날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빵집에서부터 불이 번지기 시작을 한 것이 런던의 강한 바람에 의해서 3일 동안 런던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대형 화재가 있은 후에 런던을 재건축을 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했었던 크리스토퍼 레인경이 런던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제 2차 대전 때 또 독일군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폭격을 많이 당한 것이 바로 이 시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물들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쪽에다가는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이것을 금융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회사와 은행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정면에 보시면 이제 가다가 그 돔 하나 보이세요? 정면에 볼 수 있어요? 저기 성바울 성당이에요. 요 성바울 성당 요 자리에는 옛날엔 목조로 지어진 조그만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대형 화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목조로 된 교회 건물도 다 싹 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랭경이 런던을 재건축을 하면서 저 성바울 성당을 함께 지어놓은 건데, 돔을 가지고 있는 성당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은 물론 바티칸식으로 있지만 앞에 넓은 광장도 있고 또 광장 주변에는 성당과 잘 어우러지는 건물도 있고 해서 아주 웅장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성바울 성당은 앞에 광장도 없고 주변에 현대식 건물만 있고 해서 그만큼의 이 웅장한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래도 돔을 가지고 있는 성당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이고요. 찰스 왕 태자와 다이애나비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가 바로 이 성바울 성당입니다. 그리고 요 성바울 성당 지하에는 지하 납골당이 있어서 영국을 빛낸 위인들의 시신을 안치해두게 되어 있어요. 넬슨 제독이라든가 혹은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위인들의 시신을 안치해 두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성바울 성당 이쪽도 지금 뒤쪽에 다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 그 런던의 도로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오늘은 사실 평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만일 평일날 이 똑같은 일정 돌라고 하면은 계속 뛰어다니셔야 돼요. 네. 그래도 오늘은 이제 그 첫날인데 이제 피곤하실 거예요, 많이들. 그렇죠? 왜냐면 아직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가장 많이 주무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점심 식사 마쳤죠. 시간 보니까 한국은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나니까 자꾸 졸리시는 거예요. 근데 요때만 잘 참으시면 이제 더 수월해지실 건데 아마 내일까지도 계속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는 거의 주무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원래 첫날은 거의 다 주무시거든요. 어머님들은 그래 저한테 내가 때려 죽인다면 살라고 앉아도 내가 졸려서 못 자겠다고. 그래서 저랑 일자로 딱 마주보고서 계속 저한테 꾸박꾸박 인사를 해요. 그럼 제가 어머님 눈 좀 뜨세요 그러면은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뚫려 있어. 다들 이니까 계속해. 그리고 나중에 코까지 보세요. 코까지. 근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오늘 내일까지만 좀 고생들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첫 번째 목적지인 타워브리지도 거의 다 도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일전적 도는 걸 아까 저희 점심 식사한 곳, 오전에 돌았던 그 관광지, 그리고 금융가, 그 평균값이 4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평균적인 것이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라고 해도 20억이 넘는 동네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같은 크기라고 해도 뭐 3억도 안 되는 동네도 있고요. 예.
5존에서 6존 사이에 또 집이 어느 쪽 뭐 도로변에 있으면은 참 시끄러워 소리 많아. 아까 저희가 이 큰 차로 다닐 때 옆에 주택들이 있었잖아요. 도로변에. 이곳은 도로변에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로변 쪽에 있는 집들은 소음이 무척이나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집들은 또 안쪽에 있는 집값보다는 좀 집값이 싸요. 예. 제가 요 지역 이제 그 뱅크 지역에 제가 금융가기 때문에 제가 동네 이름 자체도 제가 이제 뱅크라고 지어놨는데 지금 요 앞에 그 이상한 건물 있거든요. 여기에도 한국제일은행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 이제 왼쪽 골목 안쪽으로 한국 뭐 외환은행, 한국의 은행들도. 날씨가 좋을 때는요, 여름에 날씨가 좋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안 가요. 샌드위치나 커피 같은 거, 바나나 이런 거 사가지고 이 근처 공원이 참 많거든요. 저희 사실 여기 회사 근처라고요. 찾으려고 하면은 공원 근처 혹은 옆에 템지강변 그쪽에 가서 점심 식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이 식당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죠. 점심시간에.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제 영국은 모든 잔디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잔디니까 들어오지 마시라는 편말 자체가 없습니다. 영국 잔디는 밟아도 참 잘 자라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보면 공원에 이렇게 일회용 의자를 이렇게 쭉 깔아놔요. 저희가 그 해변가에서 선탠을 할 때 앉는 의자에 보이시는 바로 저 타워브리지입니다. 예. 절에 보여도 지어놓은 지 벌써 100년이 넘죠. 1894년에 지어놓은 다리예요. 저기 두 개의 건물 위쪽 난간 말고 아래쪽 난간에 보시면은 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곳 보이시죠? 저희가 가운데가 딱 갈라져서 양쪽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인데, 다리가 다 들어 올려지는 시간이 90초가 소요가 되고요. 열려지는 다리 각 한쪽씩의 무게는 1000톤씩 나갑니다. 다리의 길이가 200m 정도 되니까요. 템즈강의 폭은 200m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물이 아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찬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강 수면과 다리 사이가 어때요? 무척이나 좁죠? 이 앞에 있는 이 커다란 이 흰색 배, 저 뒤쪽에 있는 푸르스름한 배, 저렇게 커다란 배가 지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다리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지나갈 수가 있었겠죠. 저 푸르스름한 배는 벨파스트 호예요. 벨파스트 호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 때도 참전했던 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기서 다 정방을 시켜놓고 내부를 전쟁 박물관으로 꾸며놨어요. 거진가.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보시면 커다란 3개의 건물 보이세요? 저 뒤쪽으로.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그 카나리 월프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 가운데 있는 저 건물이 53층으로서 영국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예. 지금 저쪽에다가 지금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제2의 금융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카나리 월프 지역의 금융가가 완성이 되면은 제가 좀 아까 지나왔던 그쪽 금융가들이 다 저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타워 브릿지가 32번째로 지어놓은 다리인데, 지금 33개의 다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33번째로 지어놓은 다리는 이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있어요. 또 밀레니엄 브릿지는 새천년을 맞아서 다시 지어놓은 다리인데요. 재작년에 이제 개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닐 때 다리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려서 다시 닫아가지고 재공사를 해갖고 올해 5월 달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질강에는 오른편에 보시면 오른편에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많아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 들어가려고. 빨간색 글씨로 더 런던 던지라고 쓰여져 있고 횃불도 밝혀져 있고 분위기가 어때 좀 으시시하죠? 저 안은 영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장면들을 마네킹으로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 혹은 옛날에 사용했던 사형도구들 혹은 고문도구들을 마네킹과 함께해서 약간은 유령의 집처럼 꾸며놓은 곳인데요. 사실 저도 들어가봤지만 썩 무섭진 않아요. 입장료는 한국 돈으로 19,000원 정도 돼요. 입장료가 아까 그
큰 아줌마가 근데도 잘못 싸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무너지는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으로 무너지는 것 같고, 좀 그런데 또 어느 쪽에서 보면 똑바로 서 있어요. 네. 근데 참 그거는 특이하게 잘 지었지만, 왜 여기다 지었느냐? 그래갖고, 이 런던 사람들 어그리한 빌딩이라고. 별로,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건물이 크지 않고 어디서 싸우고 있지 않고 이 건물이 중요한 건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사진이 가장 원하시는 분한테 어디서 사진이 가장 잘 나오냐면요 요 나무를 피해서 여기서 찍는 게 가장 잘 나와요. 여기서 찍는 게.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사진 하나씩 찍으세요. 먼저 찍으실 분들 어디서 요거세요. 이게 이제 런던 브릿지 아니야 이건 뭐 타워 브릿지. 런던 브릿지는 다른 거야. 이건 타워 브릿지. 옛날에 배가 다닐 적에 저 가운데가 뚝 잘라져 열어졌다는 얘기야. 저거 잘록하잖아. 영도딸이랑 똑같아. 영도다리는 가운데가 안 들리고 한쪽에 이래 들어. 이거는 양쪽으로 빠개지는 거야. 지금은 안 그러고. 지금은 안 한대 그렇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전부 배로 다 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꼭 내려서 저한테 와서 질문할 때는 제가 결혼을 했는지 고향이 어딘지 영국 온 지 얼마나 됐는지 꼭 그런 것만 물어보세요. 하고 제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성공했네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오고 네, 충청도 사람들 많이 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봐는 잠깐 정면을 볼 때 약간 불룩 솟아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요. 예. 저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금 저 앞에 약간 블록 솟아 있는 부분 여기가 반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들어올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 호텔에서요 화재 경보가 한 번 울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화재 경보 센서가 무척 예민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화재 경보가 울리면은 무조건 다 밖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잔디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손님분들만 그 화재 경보가 막 울리니까 모닝콜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항상 화재 경보가 울리면 먼저 밖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방관들 와서 점검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얘기 안 하고 항상 튜브 스테이션이라고 해요. 이 튜브가 어딜 잘라도 아니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 영국의 그 지하철이 어느 터널을 잘라도 다 튜브 모양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튜브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가 지금 벌써 150년이 됐어요. 영국 지하철 역사가.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타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그리고 무척이나 폭도 좁고 근데 이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 없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앉기 좀 불편.
이렇게 런던을 다니다 보면은 참 유명한 그 뮤지컬 공연하는 극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10년, 거의 뭐 20년씩 장기 공연을 해도 아직까지도 제값 주고 보려고 하면은 미리 예매를 해야지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배우와 작가가 열심히 이제 그 작품을 설정을 해서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린 다음에는 항상 일주일을 지켜본다고요. 일주일 안에 흥행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장기 공연, 일주일 안에 흥행에 성공을 못한다면은 바로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작품을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예로 일주일 안에 성공을 못한 작품이 나중에 이거 좀 써. 내가 하나 찍어줄게. 이거 좀 써. 어? 앞에 좀 쓰고 이걸로 하나 찍어. 안 가지면 얼른 가. 가, 그럼. 그러세요? 자, 오케이. 자, 저희 들어가봅니다. 이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거기 이제 여기 이쁘니까요. 이쪽으로. 여성문화 로제타스트는요, BC 196년의 자료로서 크기는 대략 카드 탁자만 하고 두께는 거의 11인치에 달합니다. 저 검은 현무암 파편은요, 1799년에 나폴레옹 군대가 나일강 유역의 도시 로제타에다가 줄리앙 요새를 짓던 중에 보르찰드라고 하는 장교가 발견해서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로제타 마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로제타 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보관하고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영국이 잇따라 승리함에 따라 알렉산드리아 조약에 의해서 영국이 프랑스로부터 노예를 해와요. 그래서다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Ya bawa ke sini ya. 로제타스는 얘는 상영 무시해도 가능했다 이거지? 예, 저는 만드시죠. 지금 이제 그 상영 무대를 하다 보면 다시 보고 계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게 생기니까는 여기까지 끝까지 합니다. 먼저 읽어드리려고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험은 권력, 왕을 상징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한쪽 나라, 친 나라의 왕의 주상에 붙어있는 통화 시험을 잘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래도 정확하게 수염만을 잘라놨죠? 그래서 이 수염은 권력,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왕의 주상을 만드는 여왕의 면에 수염을 붙여놨습니다. 왕, 아메노피스 3세, 아메노피스 3세 주상이고 옆에 있는 게 팔이 이거. 엄청 크죠? 지금 이 주상의 높이만 해도 거의 30m인데 이렇게 큰 조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일으키는 3대 미술을 보면 첫 번째는 커다란 조상과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던 건축가, 두 번째로는 미이라를 만들었던 의학, 세 번째로는 염색 기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슈르바니컬 왕인데 아슈르바니컬 왕은 지역사의 뮤직입니다. 신전하는 분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왕은 이만큼 강한 것을 보여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자기 권위를 높였던 건데 사자 사냥을 하는데 사자가 힘이 있어질 때 나타납니까? 힘이 없어질 때 나타납니까? 그렇죠. 그 사자를 미리 잡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사자가 나오고 있죠? 이 또한 나오고 있죠?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무리의 문을 열어라. 무리의 문을 열자 신하가 그 사자가 나오면서 뛰기 시작을 해요. 뛰기 시작을 하면은 왕과 신하가 창과 화살, 말과 마차를 이용해서 사자 사냥에 들어가는데 백수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신하들이 죽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지치고 가장 큰 사자를 자, 저쪽에 보시면 저 신전은 바로 산토스 신전하면은요 그리스 산토스 지방에서 바다를 지켰던 신전이었는데 고발되는 것과 학교들이 이걸 표들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많아서 이 요번이 학교들이 가능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 산토스 신전에서 바다에 있는 살고 있고 바다에 있는 모가지가 땡땡땡 다 잘라놨어. 네레이드 신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오리지널 굉장히 주인공이 네레이드 여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지 돌만을 이용해서 저런 아름다움을 펼쳐낼 수 있느냐 또 중요한 것이죠. 맨 오른쪽에 동상을 보시면 바닷물에 젖어서 약간 흐릿거리는 듯한 천에 살짝 비치고 만든 바리산 저런 미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데 끔찍하게 머리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리스와 터키가 전쟁을 해요. 그리스와 터키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 한국과 프랑스 옆에부터 매일 싸우다 그런 관계인데 지도상으로도 보면은 터키가 그리스보다 6, 7배가 더 커요. 한때 그리스가 터키에게 400년간 지배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터키군들이 그리스의 산토스를 점령한다 안 되면은 먼저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동상의 머리가 잘라가지고 자기 나라가 전리품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 잘라간 머리들이 지금 터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그게 아니죠. 다 없어져 버렸죠. 자, 못 찾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머리가 다 잘려져 나간 상태고 박물관에는 모든 인물 자신이 있는 저 가운데 두 개의 기둥을 한 건데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을 새 거죠. 저도 못 찾아서 새로 만드는 것이고 지금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이 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들어가느냐? BC 447년경, 지금부터 2500년경에 아크로폴리스 저 높은 언덕에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에 가보시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1687년에 그리스와 또 터키군의 전쟁 당시에 터키군들이 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화약창고로 사용해요. 화약창고를 사용하다가 화약과 빵 하고 터지면서 날아가 버리죠. 이 날아간 쪼가리를 그 당시 그리스 대사관으로 가 있던 영국인 엘친 백작이 돌들 사가지고 영국으로 가져가서 처음에는 자기네 집 정원석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 엘친 백작의 가시가 이렇게 기울면서 다시 영국 정부에 팔아버리죠. 지금 기둥 사이에 이 벽면에 붙어있는 조각들 뒤에 붙어있는데 왼쪽으로는 그 당시 파르테논 신전을 상징으로 열심히 사회나무 대상에 있는 모습을 조각을 해놨고 오른편으로는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병력들이 흥전하는 모습을 조각을 해놨고 정면에 보신 정면의 조각은 세모나가 말하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소가 죽으면 잡아먹어 소를 일을 안 시켜. 소가 죽으면 여자 거래. 레이저로 찍은 사진이
한번 부자 되면 망하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지출이 좀 이상하면 제동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욕망이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에 관계없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집에 목숨을 걸고 거죠. 우리 일은 9시에 타지 않습니까? 6시가 되면은 운전수가 바뀝니다. 식사하시고 유람선 타고 들어가시니까 뭐 한두 시간 좀 더 있다가도 되지 않겠는 거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9시에 호텔에서 출발해서 가만히 앉아까지 가는 공항에서 그 가입하는 거 봤어요? 여기 호텔 안 돼요. 아, 여기 안 해요? 네. 연기 나는 데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플레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 5군데나 있죠. 여기서 소각하고 거기서 나온 열을 값싸게 주변에 공급하죠.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은 이제 그 프랑스 미트랑 도서관을 설계했던 사람이 짓기 전에 가볍게 지어본 건물,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죠. 그거 왜 자동으로 그랬다 자동으로 하고 있다. 자, 왼쪽 안이 파리체츠의 기차 역이었다가 19세기 박물관 바꿔놓은 유대로고요. 지금 마네하고 벨라스케즈하고 박물관이 좌측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기를 보면은 자기 자신이 카리스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역하자면은 부활한 기여해주면 기어오르기 마련이니까 상벌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거기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훈장 제도가 레종 도네르 훈장이라고 하죠. 그게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이죠. 오른쪽 이제 뚜질공이 계속 이어지고 오른쪽에 나타날 다리는 콩코드 다리입니다. 좌측에 이제 프랑스 하원 의사당 나오고 좌측에요. 콩코드 다리 좌측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 건너서 오른쪽 콩코드 광장과 광장 건너서 마들렌느 성당이 보이십니다. 이제 왼쪽에 하원 의사당 뒷모습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오른쪽 마들렌느 성당하고 대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면에 이렇게 12개의 코린트 양식 기둥을 세운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큰 건물들이 성당 같은 종교적인 건물 여기만 좀 다르죠. 프리메이슨이 상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마son, 프리메이슨 마son 아니고 왼쪽 건물은 프랑스 외무성이고 이 뒤쪽에 우리 한국 백사관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 건너서 지붕이 철근과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이 그랑 발레입니다. 1900년대부터 건축을 하면서 유리, 철근을 많이 사용해서 1900년대에 건축이 함께 지어져 있는데 지금 보수 중에 있고요. 왼쪽 보시면 지붕이 검으로 되어 있는 저 돔이 나폴레옹 관이죠. 아래쪽에 놓여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발업기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프랑스 민중 가운데로 흐르는 세느강가에 묻히고 싶다 라고 유언을 남겨서 34살에 황제가 되고 45살에 세인트레나 유배 가서 52살에 죽은 나폴레옹의 시신이 8년 뒤인 60대 되어 있습니다. 지상하고 같은 올라가는 층이 0층입니다. 거기서 사선으로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 처음 서는 곳이 1층인데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정차는 해도 내리진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2층에서 다 내리십니다. 거기가 2층이에요. 내리시면은 거기서 수직 성강기로 바꿔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십니다. 꼭대기 내리시면은 그 안쪽 일방 아닌데 한나라 방향으로 국기가 붙어있죠. 한국 방향 아니면 오픈데 사이즈 나? 올라 꼭대기 올라나? 너 호텔 올라? 사이즈 이거 뭐 아, 때리야 것이다. 이게 사막 사주 있으면서 오전에 학교수하고 오후는 스키 타고 연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가방 열어서 손 다 보여줘야 됩니다. 가방 속. 위로 올라오세요. 일로 봐. 에펠탑. 랩도 습다고 막 떨어지는 거. 가족들이 오셔서 저분은 휠체어 밀어주고 하니까 낫네. 전에 한번 내리지 않습니다. 표. 표네 어디 가버렸지? 표. 여기구나. 설표를 해먹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네, 올라가는 시간이 좀 있어요. 2002년 10월 21일 1시 30분에 우리가 올라가. 이게 다 우정 비리 방지하기 위해 갑니다. 이번에 이제 요걸 또 네. 맹인인데 아내가 맹인인데 보이십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야. 한달에 집에 머리 다 보네. 밤에네.
가면 이제 저기 타고 보시죠. 배 타고 보시고. 이거 회전되는 건 아닙니까? 내려가가 이거 안 받고 돌수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 올라가서 위에서 한 바퀴 돌고 아, 위에서 10분 자유시간 갖고 대단하고 멋지네. 이게 세운 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몇 년이나 된 113년. 와, 따야 대단하다. 我们去加拿大那个也是最高，那世界最高的。 다 보이네요. 설명 듣고. 한국관에서 설명 듣고. 절로 가. 따라가. 을 넘어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8,990이 보입니까? 그냥 더 가깝죠? 북쪽이니까 8794. 부산은 9321. 되게 직선거리. 각 나라 방향은 서울가 붙어 있는데 중국이 크게 보이죠? 우리나라 옆에 중국까지 다 중국이야. 각 나라 방향 스티커가 붙어 있죠. 여기는 내려가는 줄이에요. 제 오른쪽에 있는 줄. 근데 왼쪽에 저 계단이 상이 내려서 좀 반대쪽에도 계단이 올라가시면 여기 유리로 된 사무실이 있어요. 안전성에 대해서 이게 113년 전에 분리된 잠을 잔 기록 여자가 다 있는데 올라가서 보시고 10분 여기 날 보고 써 있어. 그래. 여기 남 놓게. 하하. 여기 다 있다. 유럽은 또 da oben ist auch was zu gucken. 얘가 저 수열 정원하나 아, 남산에서 보는 거 서울 시내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엄청 크다. 정말. 어? 놀보니까 와, 이걸 다 어떻게 건축 다 했어? 여기 바다가 한 겹, 어? 바다가 한 겹. 무지무지하게 크다. 요 밑에 뭐, 강봐, 세느 강봐. 나도 저리 내려갔어.
Sen şey diyordun bak. Bakalım bir bana. Tamam. Arada mı? 너 제가 기다려. 대단하다. 아따 게임. 여기 영어를 안 써? 불어. 그 각국 나라 사람 다 오니까 말을 무슨 말인가 알아들 수도 없어 나나. 저건 미국 Kavşaktan oradan geçtiğimiz oraya gideceğiz zaten. Tamam mı? Şu yola bak, şu yola girersek gene doğru gitsin. Tamam. Gidebiliriz. 지금 요새는 어떤 꼴당 낙골당 요거 어느 거? 요 가운데 요거다. 요거 글쎄 모르겠어. 낙골당이고 묘들 세운 거야. 저번에 저기서 보이는 거 좀. 저기. 아 저거. 그런데 낙골당이고 묘야 그게. 근데 시내 한복판에 저렇게 있는 거가. 저거. 그래. Tuolla on riemukari. 맞아. 낙골당인가 봐. Aika paljon alempaa. Ja sieltäkin vielä tuli aika. 저거는 빌딩 봐. 저기만 빌딩 있네 여기. 여기. 딴 데는 다 옛날 집인데 여기. 가 내려가자고 얼른. 아까 찍은데 못 찍어. 이 건물이 뭐냐? 이게 샤이어국이랑 방관. 우리가 조정을 가지고 야 이거 꽝이다 그랬어. 저쪽에 지금 묘집 저 낙골당입니다. 예, 낙골당 그런 거 쓰더라. 맞지 맞지. 산이 없으니까 동네만 나가면 다 쳐. 저기 보이지? 열로 봐. 옥상 밑도 저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따 배 타고 또 찍으셔야 돼. 야, 이 배터리 또 하나 있어. 1시간 10분이니까 또. 유람선 이따 밤에 탈 거야. 막 하는 거 같죠? 와. 진짜 볼만하네. 경찰을 봐요. 예. 경찰이 있는 모두 안 돼.
있나 봐. 안쪽에 있습니다. Plus c'est possible le micro s'il vous plaît. Plus fort et petit peu oui. C'est bon, merci. 나 일을 하느라 못 갔네. 나중에 가도 몰라 아무 아침 갔다 와 이거 뭐야 여보세요? 자, 저기 이제 내려가십니다. 왼쪽에 보세요. 전부 다 하는 거. 12월 달에 한번 오세요. 여기 이게 다 불야성이 되니까. 전부 다 하는 거 보이시죠? 10월 말인데 뭐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하니. 사람이 더 많은 곳이죠. 여기 샹젤리제입니다. 샹젤리제. 샹젤리제로 주소를 내기해가지고 어떤 빌딩은 이 뒷골목이 있는 빌딩인데 앞쪽에 있는 긴 좁은 건물을 사요. 뒷건물하고 연결시켜버리고 뒤에 있는 빌딩은 샹젤리제 주소를 씁니다. 그 샹젤리제 쭉 들어가 한참을 걸어들어가요. 뒷골목에 빌딩 가진 사람이 앞에 이제 긴 땅을 길을 쓰고 사가지고 연결시켜요. 긴 땅값이 두세 배는 올라가겠죠. 주소가 샹젤리제가 되니까.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사무실 내고, 여기 보면 우리 그 내무 소속의 그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요, 이 골목 전체가 아주 무슨 동화 속처럼 아주 이쁘게 꾸며놓죠. 여기 로타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로타리 전체를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왼쪽이 전부 다 달려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다 달아놓았어. 이것 또한 알렉산더 토마스입니다. 우회전 할 때요, 모퉁이 보시면은 드골 장국 동상 보이십니까? 이 남자? 드골이 죽은 지 30주년 되는 재작년 12월 달에 처음 세운 동상이에요. 드골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발업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형상을 못 만들게 유언을 약하고 가거리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안 썼습니다. 바로 불잡 치료 없으죠? 바로 이 다리 네 모퉁이에는 프랑스의 번영했던 네 시대를 나타내는 네 개의 기둥에 네 개의 페가서스가 있죠? 전부 금을 발랐어. 전면도 마찬가지로 금시. 그냥 이거나 찍어놔. 이거 사진 하나 찍었으니까. 여기 무슨 달이래? 몰라, 다리 이름 모르겠어. 여기 저거를 좀. 아, 배 나가는 거 봐. 배 지나가는 거 찍어. 응. 일단 저런 배 타고 다니나 봐. 어. 밤에. 어.